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발전하고 또 이런 2차 산업혁명은 전기나 또는 내연기관이 이제 발전했을 때 3차는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발전할 때를 산업혁명의 구분을 하는 구분점이 됐습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체제와 사회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에 코로나19가 이제 저희들이 발생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온라인,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언택트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뉴노멀이 됐습니다. 4차 혁명 시대의 뉴노멀이라는 것은 언컨택트 시대를 이제 맞이해서 빅데이터, 3차원 분석, 프린트, 5G,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갑작스럽게 저희 눈앞에 다가왔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맞춰서 촉진되는 그런 이제 사회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2016년에 바둑 프로 구단이 이세돌 하고 알파고의 그 바둑 대국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알파고라는 것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SF 영화에서 보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눈앞에 다가온 건데요. 이런 그 이세돌하고 이제 그 알파고하고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1대4로 이세돌이 그 기사가 이제 패배한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산기나 컴퓨터가 계산을 훨씬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둑을 얘기할 때 보시게 되면 이런 바둑은 체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거고요. 그 줄에다가 이제 바둑을 한 수를 놓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또 복잡한 수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공지능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또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가 이길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스스로가 이제 그 진화를 시키면서 이 바둑을 떴다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AI라는 그 인공지능이 많은 부위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챗봇인데요. 챗봇이라는 것은 음성이나 문자를 통한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아는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여러 가지 챗봇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신해서 많은 그 대화를 하는 것들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시나리오형 챗봇이고 좀 더 복잡한 것은 인공지능형 챗봇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커피를 만들 때도 인공지능이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자동차 같은 데서도 인공지능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주행하는 그 컴퓨터를 기반으로서 그 자동차들이 운전하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저희들이 범죄자를 이제 잡거나 또는 일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체제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또는 범죄자를 잡는 식별 기술이 가장 발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신한은행에서 이제 그 광고에 주로 나오는 로지입니다. 이 로지는 그 MZ 세대의 그 얼굴을 선호하는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이제 얼굴이 가상인간인데요. 신문에 보니까 2월 달에 가수로 데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원까지도 그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LG에서 나타나는 레오라는 이제 가상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IT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광고에 등장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그 버추얼 휴먼인데요. 그 광고를 보시게 되면 솜털이라든가 잔머리, 흔들림도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구현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가상인간인데요. 이거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도 우리가 실제 이제 인간이 아니라 가상인간이 나와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이제 그 은행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이제 은행에 투입하면서 4년 내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기사가 나온 것은 17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슈퍼마켓에 AI 은행원이 이제 등장하면서 장도 보고 또 대출도 이제 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은행을 보시게 되면 은행 숫자도 굉장히 줄어든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이제 변호사들도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유렉스라는 이제 법률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키워드만 쳐주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체계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정보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AI하고 변호사하고 계약서 분석 대결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AI가 압승을 했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6조 시장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들도 위협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더 나아가서 예술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장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이제 가수들을 이제 다시 이제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노래를 부른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을 실제로 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하고 컴퓨터가 그린 그림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컴퓨터가 그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들이 더 좋다고 평가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도리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가 그린 것들은 인간의 감정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의도나 배경들이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그림들이 더 좋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료 쪽에서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이제 기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민 1.5세인 그 분이 고라는 사람이 그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AI로 이런 질환들을 잘 분리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200만 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왓슨, IBM에서 개발한 의료용 왓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2011년에 이제 IBM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세돌하고 이제 알파고하고 이제 그 격돌했던 거를 이제 보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추진해서 구입했습니다. 물론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왓슨을 이용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때는 환자하고 치료하는 의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또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가 또는 치료하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나라에서 구입한 지는 한 4년 내지 5년 됐는데 이 왓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암 진단에 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그 데이터들이 이제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왓슨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과에서도 이제 2021년 12월에 치의심으로 보시게 되면 치과에서 인공지능을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소 또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교정 쪽에서 또는 이런 데이터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이제 논의하고 있고요. 특히 영상 진단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세파로 프로그램에서 이 랜드마크를 찍는데 자동으로 찍는 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핸드리스를 찍어서 성장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마진을 찾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해고되거나 또는 그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생기게 되면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치과 위생사라든가 또 치과에서 필요한 그런 그 조무사들이 이제 없을 때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어시스턴트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또 개발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AI라는 것은 저희들이 2001년에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그 영화를 저희들이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2001년에라고 하면 굉장히 20년 지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냥 SF 영화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요. 또 2004년에 나왔던 그 알렉스 프로약스라는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인데 윌 스미스가 이제 주연을 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2004년에 나온 영화인데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해서 2035년에 시카고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시게 되면 이제 로봇이 이제 개를 산보를 시키거나 또는 택배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로봇이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로봇들이 그 지능을 갖게 되고 감정을 갖게 되면서 로봇이 로봇을 이제 조종하거나 또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또 이런 로봇들을 이제 그 심리를 상담하는 의사가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저희들이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인간하고 로봇이 이제 같이 살고 또 인간이 로봇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만든 영화인데요. 이것이 영화 속 이야기만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7년에 인공지능 로봇 같은 소피아가 이제 나와서 유엔에서 나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담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의 그 부사무총장하고 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고 대답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2017년에 저희가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022년 2월 달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것은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그런 그 AI 기업인 딥마인드가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코딩하는 AI를 이제 만들어서 인간 개발자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지금은 3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고 인공지능이 다시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래서 최후의 목적은 인간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에릭 베리지라는 분은 소프트웨어 컨설팅 부문에서 업계 1위를 담당하는 그 블루월프의 CEO입니다. 이 회사는 그 1000명의 직원을 갖고 있고 100억 불 이상의 매출을 갖고 있는 이제 그 회사인데 이 에릭 베리지라는 분이 과학기술의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테드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이제 설명드리죠. 이 에릭 베리지라는 분이 그 협력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자기가 잘 가는 그 술집에 가서 그 바텐더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바텐더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분이랑 같이 와라. 내가 한번 대화를 통해서 그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근데 긴가민가하고 그 사람이 같이 가서 자기는 옆에 있고 그 협력사 직원하고 그 바텐더하고 얘기를 하는데 30분이 지나서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놀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은 이 프로그램이 스킬이 문제가 아니고 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무엇을 만드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자기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는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 전공자가 이제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런 전공자뿐만 아니라 예술가라든가 음악가라든가 작가 등의 다양한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이런 생활 경험과 혁신을 통해서 쉽게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최고 기술 관리 임원은 전공 자체가 공학이 아니라 영문학 전공자가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과학이나 기술이나 공학이나 수학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의 가치를 너무 높게 진행하다 보면 도리어 이런 과학에 대해서 지배되는 미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만드는 법, 기술을 가르쳐 주지만 인문학은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비판적 사고를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문제점들을 소통할 수 있고 또 다양성을 갖고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에서도 35%가 이제
이런 과학이나 컴퓨터에 사람을 고용한다면 도리어 65%는 이런 그 과학이랑 상관없는 비기술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학보다 과학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옛날보다는 기술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개발됐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진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쉽고 또 본질을 이해한다면 좋은 기술로 원하는 제품을 못 만드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있고 또 인문학들이 이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학과들이 폐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를 나와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주로 하는 이 시기에 왜 인문학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인문학이 뭔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에서는 자연을 다루는 이제 자연과학과는 좀 대립하는 영역이고 또 인간을 이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상이나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고 또 인간에 대한 존재 가치와 또 인생의 모든 활동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훈아 씨가 이제 몇 년 전에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위로했는데 이 소크라테스라는 테스형에 대한 노래를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누구나 경험과 학습으로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나가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는 너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지해지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본인이 말을 아끼고 또 본인이 화근하지 않게 돼서 실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나보다 더 많은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사고력은 확장되고 세상은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 인생은 넓어질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제자인 이제 플라톤은 이성이 주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이성이 주도하는 삶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뷔페 식당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고프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많이 먹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먹게 되면 이것을 더 먹어야 될지 말지 이제 고민하게 되죠. 이성은 이제 더 먹게 되면 배부르고 포만감 있게 되면 그만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뷔페 가면 요새 뭐 14만 원, 17만 원 한다는 뷔페를 갔는데 이거 안 먹으면 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욕심 많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이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욕망과 싸우다 보면 도리어 욕망이 이겨서 또 많이 먹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포만감에 또 이제 꺽꺽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성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이성을 단련시키는 훈련을 하고 욕망을 조절해야만 좌절이나 우울이나 분노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스토아파는 이런 얘기를 하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시간과 노력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선한 사람들의 태도와 사랑, 행동과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가져서 또는 권력을 가져서 얘기를 하는데 스토아파들은 이런 성취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철학자들이 살아있는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부터 뭐 에릭 프롬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명예를 가졌느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느냐, 또 오래 살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승철이라는 분이 쓴 당신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피부과 의사인데 안티에이징을 이제 다루는 이제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건강했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암을 투병하는 걸 보고 의사로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아버님한테 이런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런 책을 쓴 거고요. 이거는 이제 김영미라는 분이 이제 교수가 쓴 건데 이거는 이제 아침에 죽음을 하라는 책 제목입니다. 도리어 이제 아침에는 왜 살아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 내용을 잠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죽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몽테뉴는 철학은 죽음을 배우는 것이고 또 다른 분은 또 이제 또 철학은 삶을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음과 삶은 떨어뜨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삶의 정답은 없지만 이런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은 저희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화합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진행하고 또 저희가 죽을 때는 어떤 엔딩을 해야 될지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해드리게 되면 그 제럴드 메이슨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미국의 이제 과학자이고 현재는 이제 UCLA 의과대학 생리학 교수면서 지리학 교수로 재직하는 분이 총균세라는 이제 책을 쓰셨습니다. 뉴기니아에 이분이 가셨을 때 거기 알리라는 이제 정치하는 그 정치가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 나라는 이렇게 물품들을 잘 만들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너희 나라는 이렇게 부유하고 우리는 가난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에서 본인도 이제 궁금해서 얘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좀 더 이제 이거를 좀 더 정리해 보면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인형 식량이 이제 만들어졌고 또 가축화했고 또 총이나 칼들로 소수 민족을 이제 제압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주민들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는 또 우리 천연두나 이런 전염병이 같은 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면서 이런 유럽들이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결과를 이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능 간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종의 우수성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착성보다는 환경적, 지리적인 차이점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결과는 총이라든가 또 이런 병균이라든가 또는 도구 같은 쇠라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이런 현 세계의 불평등이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기후의 온난화가 생기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병균들이 생기고 또 과학은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세계의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치과 의사들은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보통 사람보다도 이제 일찍 사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암이나 또 자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신체적인 또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하지만 또 이런 신체적인 운동만큼이나 또는 저희들이 이제 마음을 단련하는 회복 탄력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면역력은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나 정신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쪽에서 책이나 시를 읽거나 그림이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여행하거나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문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또 질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요. 또 이런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언젠가는 그랬듯이 해답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저희 치의 신부에 저희가 썼던 뭐 몇 가지 평론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하루가 여러분들의 선물입니다.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을 깃들기를 바라고 또 대놀에서는 1년 동안 치과 인문학, 인문학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이런 인문학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도 이제 줄이고 또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강의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